300평방킬로미터의 부끄러운 붕괴. 절망은 북쪽의 몇 개의 건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 깊은 곳에서 불타고 있는 탄도미사일 공장, 그리고 맹목적인 비행을 강요당한 수도, 하늘이 닫혔다.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다음 움직임이 얼마나 파괴적일지. 그러나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마지막 전략적 매장량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군사계획의 방향, 나토 복도에서 정신적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며칠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TGN을 구독하여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00kF가 출시되었습니다. 나는 음모에서 수킬로미터의 지위를 축하한다. 우리는 이제 전환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점. 당신은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간 진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 작업에 대해 알게 되면 우크라이나인에 의해 수행, 최소 4, 5개의 다른 위치에서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곳에서도 당신은 매우 놀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젤렌스키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전쟁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되었고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이제 이 진술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총 카운터와 함께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서 시작된 공격, 사포리지아에서. 그러나 그 당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남쪽 전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전면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포리시아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불꽃은 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전선으로 확산. 다른 말로 이 지역에서 시작된 자유의 불, 넓은 복도로 퍼지고 있다. 짧은 시간에 쿠피안스크 하르키브 라인까지 확장. 우크라이나의 특수 무기와 함께 이 화재, 러시아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키예프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모든 균형을 뒤엎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오늘 하지만 이 충격적인 것에는 0점이 있습니다. 연쇄 반응. 먼저 우리는 자포리지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이 해방되었다. 점령 탐지에서 이 지역의 수십 개의 마을, 이 마을들 각각 러시아 군대의 붕괴의 증거였습니다. 남부전선의 방어선,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대, 동사의 북서쪽으로 진격, 그리고 스테포브에서 러시아의 압력 감소, 자포리지아 전선을 잠금 해제한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이 성공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해방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올렉산드리아이브스케이 방향으로 8개의 추가 정착지, 동사를 향해 전진하는 우크라이나 군대, 칼리니브스케 마을을 위한 충돌 시작. 이 정보는 ISW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오스틴트 계정 및 국제 미디어. 러시아 측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리 위치, 영상위성 이미지, 그리고 현지 보고서는 진전을 확인했습니다. 300평방킬로미터의 이득의 많은 부분, 젤렌스키가 언급한 것은 이러한 영역에서 달성되었습니다. 지도는 파란색 영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진보를 대표합니다. 커버 벨보베 코파니, 노보셀리우카와 칼리니우스케. 이 해방 지역의 크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낯설어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2024년 쿠르스크 작전에서 러시아 영토로 약 250, 300 평방킬로미터의 땅 통제되었다. 첫 주 말까지 러시아인들은 지금 비슷한 운명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키예프는 어떻게 이것을 달성했습니까? 자포리지아에서 포크로에프스크까지 이어지는 이 진전, 구체적인 시연이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작전 능력, 그리고 전술적 숙달 방위군 대변인 부이라디슬라 보로는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은 계속되었다. 플리아폴 내부 및 주변,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을 감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격적인 행동, 다양한 정착지에서 통제가 다시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자보라이지아의 경계에서,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지역, 이 지역은 러시아 군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파괴 및 정찰 그룹, 회색 영역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뒤로 밀려났다. 이 중요한 이중전선에서 반격이 계속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선택된 유닛은 특수부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그룹, 어려운 작업에 참여, 남부전선에서 이러한 성공 뒤에 우크라이나 엘리트의 중요한 역할, 우크라이나 공군 공수부대, 주요 공격 작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올렉산드리 IVSK 액세스를 따라 계속 고위험 임무, 러시아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드니프로 페트로프스크에 진출하기 위해, 그리고 자포리지아 지역 작전, 원래 아포스톨 공군 사령관의 LED, 82 부코비나와 같은 엘리트 유닛 포함, 그리고 95번째 폴리시아 공습 여단, 주요 목표, 러시아 그룹의 완전한 제거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그들의 추방, 드니프로, 페트로프스크 지역에 러시아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당한적 보호구역의 배치, 우크라이나 낙하산 부대, 높은 작동 속도 유지, 우크라이나 공습부대, 전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 매우 역동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부대, 러시아의 반격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동안 이 돌파구는 중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의 압력을 이해했습니다. 이 중요한 복도에서 자포리지아에서 시작된 오리키브와 터너바트를 통과, 그리고 도프리빌리아 포크로베스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ISW에서 발행한 최신 지도, 남쪽에서 해방된 마을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현재 상황, 공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스파르타 여단에 의해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여단 내의 국가방위군 병사들, 중요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 보병과 장비를 파괴하다. 러시아인들은 다양한 실험을 계속했다. 수제 장비 개조, 픽업 트럭 및 ATV 등 사건은 자포리시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점령 하에 포크롭스크 방향으로 러시아 군용 호송차, 이 경로를 따라 전진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 여단에 맞았다. 이 지역은 물류 경로였습니다. 러시아군이 남부 공세에 사용함. 그 공격은 도로에서 호송차를 잡았다. 러시아 금속 블록이 파괴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포라이지아에서 사실 이러한 발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세부사항은 SBU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알파 특수부대, 지난주에 러시아군은 졌다. 300평방킬로미터의 영토뿐만 아니라 동시에 3개의 탱크, 장갑차 4대 16포병 시스템, 4개의 다중로켓 발사 시스템, 그리고 3개의 방공 시스템도 사라졌습니다. 2개의 전자전 시스템, 231대, 227대, 무인 항공기, 17개의 로봇 시스템, 4개의 탄약고, 그리고 4개의 연료 창고도 파괴되었습니다. 이 0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이 손실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잘 이해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자유의 불, 자포리지아에서 시작한 것이 정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젤렌스키는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술의 정확성, 다음 설명과 함께, 하지만 난 할 수 있어. 오늘 모든 방위군 앞에서 우리 군대를 축하하기 위해 확실히 보완, 그리고 오늘 현재 300km가 방출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 이러한 작업이 다른 전선으로 확산됩니까? 이러한 성공이 이루어지는 동안 약 300km 떨어진 곳 우크라이나인 자포라이자 전선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군대는 쿠피안스크에 유사한 작전을 개시했다. 하르키브 라인, VOB 찬시크를 향해 우크라이나군이 프릴립카 정착지를 탈환했습니다.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이 덮개 아래로 전진. 우크라이나 군대는 간신히 고립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대 전체를 완전히 파괴. 이 작업은 성공의 반영이었습니다. 북쪽 전선의 자포라이시아에서 쿠피안스크의 상황, 러시아인들에게는 완전한 재앙이었다. 러시아의 통제하에 남아있는 건물은 몇 개뿐입니다. 합동 태스크포스 대변인 빅터 트레후보, 그의 발표에서 영토의 비율이 언급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통제하에 3% 미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2명의 군인들이 대피하고 있었다. 러시아군이 남아있던 몇 안 되는 건물에서 이 병사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것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대가 아니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누가 갇혔는지 오스킬 강 너머 쿠피안스크의 북쪽과 동쪽 러시아군은 진격 시도를 계속했다. 그러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브이어비찬스키는 현재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남쪽에 주둔했다.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시연했습니다. 쿠피안스크, 카르키브 라인. 놀라운 작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쿠피안스크 방향으로 제116 독립기계화 여단 10군단의 일부 차량 파괴 보고 ATV와 박격포, 러시아군은 기동성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격렬한 반격으로 사격 지원, 러시아 군대의 약점을 나타냅니다. 북쪽 전선에서 러시아군에게 또 다른 약한 순간, 이 비디오에는 북동쪽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비 여단의 드론 운영자, 러시아 탄약고 파괴, 남부 슬로보얀스키 방향으로 하르키브주에 위치한 이 지역, 러시아 군대의 최전선에 매우 가깝습니다. 드론이 창문을 통해 어떻게 다이빙하는지 보세요. 숲이 우거진 지역이나 마을 같은 지역에 지어지더라도 러시아군 탄약고 발견, 이런 식으로 숨겨져 파괴된 우크라이나 군대는 실제로 이러한 천재적인 방식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남부 슬로보잔스키에서 자포리저와 쿠피안스크 카르키브 라인, 정말로 마지막 그림 300km 지역을 통제하고 그리고 수십 개의 마을이 해방되었습니다. 이 상황의 정확성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 전술적 수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또한 변하고 있었다. 자포리자 한가운데, 다른 말로 하르키브 축, 이러한 작업은 또한 더 넓은 범위를 예고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 목표, 젤렌스키는 이 결심을 표현했다. 2월 18일 반엔 연설에서 이 단어들이 가장 명확한 진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특히 이 돈바스에서 그리고 2014년 전쟁은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동쪽과 크림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운영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수행, 러시아제 토르 안테나, 점령된 도시, 도네츠크에서 1km 떨어진 곳 무인 항공기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월 22일 밤 2개의 러시아 방위 요새 도네츠크와 마리우폴 근처 파괴되었다. 게다가 루한스크의 석유 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이 창고는 러시아의 41번째 창고에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20번째 연합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이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FPV 드론 사용, 비디오는 거대한 연기 기둥을 보여주었습니다. 창고는 연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큰 사슬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연료, 물류, 동맥을 사실상 파괴했습니다. 러시아 연합군을 위해 이것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었습니다. 이 재정적 손실, 러시아 탱크 유닛의 이동성 제한, 그리고 동시에 장갑차, 그것은 포병 부대를 약화시켰다. 지속적인 화재 지원 능력, 돈바스에서의 이러한 작전,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방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략적 목표를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운영 능력, 점령지에 국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군대, 그들의 가장 야심찬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국경을 넘나드는 작전, 이러한 작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작업, 플라밍고 미사일 공격이었습니다. 러시아 내부 깊은 곳에 전략적 목표물 공략, 우리는 가장 장거리 순항 미사일 공격을 목격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인은 바트킨스키 공장을 습격했습니다. 400km 이상 떨어진 곳의 위치, FPO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의 도움으로 이 공장은 러시아를 위해 탄도미사일을 생산했습니다. 버킨스크 공장은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이스칸데르 M 단거리 탄도 미사일 생산, 토포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오레시니크 시스템, 우리 모두는 오레시닉 푸틴의 가장 특별한 무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핵심 벤처였다. 러시아 군사산업단지에 그것은 탄도미사일 생산을 전문으로 했다.
주요 프로듀서 중 하나였습니다. 전략 및 작전 미사일 무기에 러시아 연방에서 OSINT 분석가들이 말했다. 그 식물은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중요했다. 참호와 울타리가 주변에 파여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러한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을 막기 위해 은퇴한 이고르 로마넨코 중장, 이 공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바트킨스크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플라밍고 미사일과 함께 그 우크라이나 이 무기들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 이고르 로마넨코는 러시아인에도 불구하고 말했다. 모든 인텔리전스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설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군사산업단지의 시설,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를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미사일의 레이더 신호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및 안내 시스템. 이 공격은 장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의 타격력. 1톤이 넘는 탄두를 운반하는 플라밍고 미사일은 보킨스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코툴루반 마을 근처의 그라우 탄약고, 볼고그라드 지역에서도 이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이 창고는 러시아 점령군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미사일의 복잡한 저장을 위해 탄약과 폭발물, 공격의 결과로 약 600 평방미터의 외부를 덮습니다. 그리고 내부일 200 평방미터, 플라밍고 미사일의 영향을 파괴했습니다. 이 두 공격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공습 무기와 함께 볼고그라드 외에도 플라밍고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우리는 오레올에서 UAV 공격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2월 20일 저녁 우크라이나군 부과체에부카 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오리엘 지역에서 장거리 카미카제 드론으로 공격의 결과로 A8AMTSH 군 수송 헬리콥터와 KA 점령자 소속 52대의 공격 헬기 파괴되어 러시아를 흔들었다. 해당 지역의 공군 및 항공 물류 기능, 이러한 공격 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작업을 계속합니다. 러시아 인프라 공략 예비자료에 따르면 브론제 느스카야 종기 변전소, 벨고로드 지역의 드라군스코에 지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련의 강력한 폭발, 큰 연기 기둥을 따라 시설에서 상승, 광범위한 정전이 보고되었습니다. 주변 거주지에서 그리고 벨고로드의 도시 자체에서 벨고로드의 러시아 방공 시스템 오랫동안 활동했다. 여러 대의 드론과 미사일이 무력화되었지만 대부분은 목표물을 명중, 지역 전체의 정전 발생, 한편 화학공장에 대한 공격의 영향, T별 지역에서 위성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ISK 옆 작업장에 가장 큰 타격이 가해졌다. 플라스틱 윤활유를 생산하는 미스컴 회사, 러시아 국방부의 요구를 위해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연속적인 움직임에 흔들렸다. 둘 다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국경 내에서 특히 러시아 국경 내 공격, 크렘린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주목할 만한 국경 간 작전 중 하나,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약 100대의 무인 항공기 발사, 모스크바를 향해 도시의 모든 공항, 강제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수도를 오가는 항공편이 우회 또는 취소, 커버 플랜은 모스크바의 주요 공항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브이누코보에서 항공편이 중단되었습니다. 노모데이더보 쉐레메티에버 그리고 주코프키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모스크바 타겟팅 미확인 무인 항공기에 의해 소비 아닌 소령 25대의 드론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거대한 드론 이후 약 40분 후 영공 사용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베누코보에서 노모제도보와 셰르메티에보 그리고 비행 허용되었습니다. 관련 당국의 동의를 얻어 일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에서 비행 다시 완전히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드론 공격이 아닙니다. 올해 1월 우크라이나는 수도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시장에 따르면 1월 4일 최소 28대의 드론이 격추되었다. 국방부는 1월 3일에 보고했습니다. 모스크바 지역에서 29대의 드론을 요격했습니다. 나중에 노우코버 그리고 주코프스카이 공항도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약 200편의 항공편이 지연됩니다. 수도에 대한 이 최신 공격,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을 함께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군대의 최근 공연, 전환점을 가리키다. 그것은 전쟁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크렘린 타워의 전망은 이제 매우 선명합니다.